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도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요, 뭘 여쭤봐도 항상 거침없이 잘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굉장히 든든한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충호 본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과 농축산물 시세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도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입산 친환경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걱정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정체를 보이는 사이에 지금 미국산 유기농 식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네. 그 품목별로는 바나나 그리고 갈색 설탕, 밀 등 수입량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부 과일과 채소, 가공품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 국내보다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은요,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에 대한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나 이 수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대응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예, 먼저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농가들의 친환경 농법으로 전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잡초와 병충해 발생 등으로 노동력이 증가되는 점인데요. 이에 따른 체계적인 생산 기술 개발도 따라줘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가격 적정성 그리고 판로 확대 대책 마련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노력이 아니라 농가들의 노력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제가 바로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 농산물 시세와 동향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상추와 배 그리고 소비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홍고추입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10월 4일 목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들어왔는지부터 보시죠. 네, 과일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1,187톤 들어왔고요. 과일과채 756톤, 일반 채소 4,577톤, 총 6,52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과 비교했을 때 257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반입 물량 보시죠. 534.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00.7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적게 들어왔네요. 66.14톤 줄어든 반입량입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입니다. 15,295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7,500원, 최저가는 13,7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15,295원인데요. 어제는 14,004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상승했습니다. 1,291원 오르면서 15,295원에 낙찰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9월 28일 17,762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조금씩 하락하면서 10월 3일 14,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상승하면서 15,29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무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무에 대해서 전문가분과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 무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게 산지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 파종기 잦은 강우와 저온 그리고 생육, 추락이 이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전년 평년보다 지금 작황이 지금 부진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황이 좋지 않다면 이 소비 상황이라도 잘 따라주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소비 촉진에 대한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월보다 가격 하락으로 이번 달 소비 물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상순 가격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가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랭지 작황 부진으로 출하 물량이 감소해 전년 평년보다는 높고 전월보다 낮은 20kg 기준
1만 원 중후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비 상황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농가에서는요 좀 안심하시고요 좋은 출하하셔서 또 선별도 잘 해주시면 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품목은요. 네, 바로 로메인입니다. 4.7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59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0.816톤 적게 들어왔습니다. 통 로메인 2kg 상품 평균가는 오늘 13,636원입니다. 어제는 4,872원이었는데요. 시세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등락가 살펴볼까요? 8,764원 상승했습니다. 오늘 13,636원에 낙찰됐습니다. 통로메인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 5,10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그 후로 상승 하락을 조금씩 반복하다가 어제 이후로 급상승하면서 오늘 14,4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5일 같은 경우는 52,000원대의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월 19일에는 13,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이 9월 19일 이후로는 조금씩 상승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3,63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 여주군이었습니다. 16,5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도 역시 여주군이 가장 높았네요. 13,72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콜리플라워도 살펴보겠습니다. 0.64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0.656톤 들어왔는데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 0.008톤 적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콜리플라워 8kg 상품 평균가 오늘 13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12만 3,533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어제보다 시세가 올랐죠. 12,467원 상승한 13만 6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콜리플라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9월 28일 14만 6천 원의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가격 9월 30일까지는 좀 유지하나 싶었는데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10월 2일 11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었고 그래도 그 후로는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오늘 13만 6천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5일 81,667원에 거래가 됐었고 그 후로 조금씩 상승세 보이다가 역시나 어제 기점으로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13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횡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3만 7천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도 역시 횡성군이 가장 높았네요. 12만 5,18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콜리플라워 시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좀 오름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시세가 좀 어떤 편입니까? 현재 8kg 상품 기준으로 10만 원 초반대 경락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간 대비는 약 100% 상승했고요. 2016년도보다는 좀 다소 하락한 시세입니다. 근데 지금 콜리플라워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약간 브로콜리랑 생김새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채소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콜리플라워는 지중해 연안에서 야생하는 양배추로부터 변이된 것이고요. 브로콜리와 좀 비슷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콜리플라워는 파종기를 조절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수확할 수 있으며 꽃은 보라색이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고 비대한 꽃자루에 두툼한 꽃들이 빽빽히 무리를 지어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노란색의 꽃봉오리를 식용하는데 끝부분이 단단하고 즙이 많을 때 먹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 재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꽤 오래됐네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 재배 농가 분포도는 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생산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금 네. 현재는 강원도 평창, 흉성 등에서 출하되고 있고요. 시기별로 재배지역이 점차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재배 지역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소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현재는 고급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소비층이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신소득 작물로 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신소득 작물로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콜리플라워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식용 상품이 개발되면 찾는 소비층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거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소득 작물로 대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좀 이 작물이 대중화되려면 출하 부분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 기온 영향으로 좀 작황이 좀 안 좋고 재배 농가가 좀 한정되어 가지고요. 네. 출하량은 전년보다는 좀 감소하고 평년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은 1톤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콜리플라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좀 대중화된 작물도 좋지만요. 이렇게 좀 생소한 작물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농가 소득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농산물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농산물은요. 바로 대추입니다. 20.7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4.8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한 5.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생대추 10kg 상품 평균가 오늘 44,172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45,000원대 시세 형성했었고요. 어제보다는 1,078원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생대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1일 36,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33,333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9월 27일 52,000원대까지 시세가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 유지하다가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44,000원대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도 살펴보겠습니다. 287.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71.5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16톤 정도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둥근 애호박 10kg 상품 평균가 보시죠. 오늘 14,778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어제는 18,000원대였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3,563원 떨어졌네요. 14,77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둥근 애호박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9,52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그래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세 탔죠. 10월 3일 어제 18,00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14,77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역시나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38,887원을 기록했었고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하락세 타면서 9월 27일에는 8,000원대까지 시세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77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오늘의 채소입니다. 상추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상추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72.8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6.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6.32톤 증가한 반입량입니다. 상추 포기찹 4kg 상품 평균가 23,161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7,900원, 최저가는 21,1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24,263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23,000원대로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1,102원 하락한 23,161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추 포기찹 4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비교해보겠습니다. 9월 28일 41,356원을 기록했고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1일 18,95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다행히 10월 1일 이후로는 상승세를 탔고요. 오늘 23,0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이번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9월 10일 88,000원대였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냈지만 9월 19일 이후로는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3,16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 포기찹 충남 논산시 16,928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18,957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이천시 14,536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것 충주시였습니다. 27,900원에 거래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익산시가 26,5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충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25,18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상추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엽채류 중에 바로 짜자잔 보이는 것처럼 상추에 대한 경매 소식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볼 텐데요. 강원도 고랭지 상추도 보이고요. 뭐 여기 내천 상추 거기에다가 양평 봉성 뭐 말 그대로 경기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좀 꽤 많은 상추들이 좀 반입돼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매사님 모셔보고 좀 더 꼼꼼하게 상추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젊은 경매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경력이 좀 짧아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저는 기쁜데 경매사님 저는 별로인가 봐요? 네? 예. 아니, 사실 상추 하면은요, 예부터 어른들이 복을 싸먹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죠? 예, 그만큼 또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경매사님 자주 드세요? 상추는? 전 잘 안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방송인데 잘 먹는다고 해야지. 아, 그래요? 상추 경매사님인데. 예.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주 드시죠? 아, 네, 고기 예. 먹을 때 먹습니다. 네, 먹습니다. 먹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상추가 우리 몸에 참 좋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추 먹고서 좀 꽤 많이 졸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경매사님도 아, 글쎄요. 그랬나? 예.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상추에 대한 경매상을 좀 짚어볼 텐데 다른 이제 엽채류에 비해서 상추는 좀 이렇게 가격 등락폭이 좀 큰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네. 예. 지난주에 비해서 좀 물량이 어느 정도 반입이 되어 있나요, 지금요? 지금 이제 전에는 한때는 이제 한여름에 폭염이었고 또 중간에 또 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생육이 안 좋았었어요. 갖고 반입량이 계속 좀 적다가 요 근래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좀 이렇게 큰 뭐 기상 이변이 없다 보니까 폭우나 뭐 이런 뭐 계속 흐린 날씨가 계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반입량이 좀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비례 해갖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시세는 좀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사실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은 가장 먼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좀 하락을 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경매 상황을 좀 포괄적으로 한번 더 짚어주시죠. 예. 어떤 예를 들면 상추에 대한 경매. 상추요? 예. 지금 좋은 물건이 어제 기준으로 한 2만 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 15,000원, 뭐 좀 안 좋은, 좀 약간 좀 선별이 좀 그러니까 부족한 물건 한 10,000원 초반 정도,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세가. 예. 지난주에 비해서는 어때요,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 지난주에 비해서 그때 아까 한 20%에서 30% 정도는 가격이 하락했어요. 지난주보다는. 예.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입량이 늘었기 때문인데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선선해지면서 우리 작물들이 좀 잘 자라게 되는 네. 거잖아요. 올 여름 우리 상추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세가 좋았다고 해도 너무 날씨도 뭐 낮 기온이 그러니까 35도 이상이면은 거의 하우스 안에는 40도 이상이거든요. 폭염이다 보니까 상추들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뭐 잘 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딸 물건이 없었어요. 시세가 비싼 걸 떠나서 맞아요. 그래갖고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죠. 네. 예. 지금 어때요? 좀 가장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일단은 꽃상추 같은 경우에는 뭐 논산하고 익산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교 상추는 이제 경기도 뭐 이천이나 평택, 안성 이제 여기 용인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올해 뭐 가장 힘든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지역이 좀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편이에요? 작황은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는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날 거예요. 올해는 사실 좀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3, 4월 달이나 날씨 좋을 때는 이제 너무 홍수초라가 되다 보니까 시세가 안 좋았고 네. 한여름에는 시세는 좋았는데 물건이 망가지다 보니까 낼 게 없었고 올해 그래서 상추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여름 사실 뭐 덥기도 정말 이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놀랐지만은요. 또 전에 듣는 거는
겨울이 너무 또 빨리 온다라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일단은 이게 엽채, 상추도 마찬가지고 엽채도 그렇고 이게 식당 영업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회식들도 하고 이렇게 뭐 탕 요리나 이런 거 하다 먹기도 하고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연말에는 보통 상추가 시세가 올라가죠. 예. 자, 연말이면 또 반가운 소식이 상추의 가격까지 오르는데 우리가 좀 가장 좋은 상추 고르는 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추 여기 이쪽으로 예, 보시면은 중도맨들이 좀 좋아하는 상추들 있잖아요. 네. 예, 보고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이쪽으로. 예. 일단은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네, 네. 손바닥만한 이 정도 크기가 제일 무난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물기가 있는데 물기가 없어야 돼요. 예. 어차피 지금은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물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물기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망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색색도 이 정도면 훌륭하고요. 이렇게. 그 정도. 예. 이 정도면은 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좀 제값을 잘 받기 위함은 색택이 일단 좀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크기도 이제 딱 어른 손바닥 정도 크기인데 제값 잘 받기 위한 또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네. 제일 큰 거는 선별이에요. 예, 같은 물건도 만약에 뭐 시세가 좋다고 뭐 박스 추라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끈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자로 표기를 해서 출하해 주셨는지 대신에 선별을 잘 해주시면 좋은 물건은 좋은 대로 물건을 값을 받고 뭐 좀 빠지는 물건은 빠지는 물건대로 값을 받지만은 중매인 사장님들도 인정을 해요. 그럼 이 사람 선별 잘하니까 좋은 물건도 좋은 물건대로 사주고. 근데 맞아요. 네. 섞어버리면은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좋은 거 깔고 밑에 안 좋은 거 섞어놓거나 아니면 속박이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거 섞어놓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경매장에서는 그냥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중매인들은 지금 영업하는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거래처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다음날 그 네. 물건이 시세가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도 실내고요. 두 번째도 예, 실내인 것 같습니다. 네, 실내를 주는 경매사님 맞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짧게나마 상추 가격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뭐 지금 상황 현재로서는 뭐 지금 주 후반이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크게 상추가 시세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합세에서 약 하락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추에 대한 경매 상황 너무나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좀 나와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락동에서 살펴본 상추에 대한 경매 상황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뭐 산지 상황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반입량은 늘고 있고요. 다행히도 계속 전해드리는 거지만 연말로 갈수록 상추에 대한 또 가격은 더욱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좀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파이팅 함께 외쳐주세요. 자,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상추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와 김봉조 경매사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뭐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농협 가락 공판장 송충호 본부장과 상추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락동에는 어떤 품종의 상추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현재 그 적상추라고 부르는 적춘면, 적치마, 고홍, 미선과 청상추라고 부르는 청치마 품종들이 지금 가락시장 반입 물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적상추라든가 청상추 두 개 같이 싸서 이제 고기 먹을 때 같이 먹거든요. 맛있죠. 이제 소비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선호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추는 지역별로 지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들이 좀 다른데요. 네. 가락시장은 적상추인 적춘면과 적치마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세도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가락시장에서는 뭐 선호하는 게 적상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상추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 일주일간 가락시장 시세 현황을 살펴보면요, 이상 기온 영향으로 적상추, 청상추 모두 전년 평년보다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정년 편년에는 적상추가 청상추보다 가격이 높았으나 올해는 청상추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출하 물량 감소로
적창수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 점이 좀 이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상추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165%였는데 청상추는 무려 205.4%에 달합니다. 29,29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현재 가락시장에서 적상추는 충남 논산 지역, 그리고 청상추는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좀 시세를 잘 받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산이랑 경기 성남 쪽에 시세를 잘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높은 가격을 기록하려면 앞서 경매사분께서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점을 또 특별히 신경 써야 될까요? 시세를 잘 받기 위해서는 수확 작업 전후 최대한 수분을 좀 억제하고요. 그 유통 과정의 진무름을 좀 방지하고 시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경매사님도 말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사이즈의 잎을 선별해 가지고 출하하면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출하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전월보다 좀 작황이 좋아가지고요. 출하 물량은 증가되고 전년 평년보다는 좀 다소 감소한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시세를 한번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경매사분께서는 가격이 좀 안정세를 타고 있다. 10,000원에서 20,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송충호 본부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전월보다는 좀 낮고 전년 평년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을 좀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정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상추 농가도 정말 곤욕스러웠고요. 소비자분들 역시 상추가 좀 비싸서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농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관계기관에서 대처를 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하시죠. 네, 목요일 저녁 7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과일 경매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30톤이고요. 어제 비해서는 18.38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시죠. 홍로 사과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 14,044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17,944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3,900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10kg 상품 기준 9월 28일 추석 이후에 26,2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10월 4일 오늘은 14,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범위를 넓혀서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37,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추석 전까지는 이 추세가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면서 14,000원대 기록했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품목 확인하시죠. 포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94.6톤이고요. 어제는 198.7톤, 어제에 비해서는 약 4톤가량 하락했습니다. 샤인머스캅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838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18,642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1,8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9월 28일 추석 이후에 23,594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0월 4일 오늘은 16,8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샤인머스캅 품종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무더위가 끝날 이후에 23,000원대를 기록했다가 그 이후에 좀 하락했다가 9월 27일 이후에 상승했고요.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16,8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30일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다. 다음 품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00.8톤이고요. 어제는 86.4톤, 어제에 비해서는 14.38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29,966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 24,424원이었고요. 오늘은 29,966원, 어제에 비해서는 542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9월 29일 3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7일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가격대가 30일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10,000원 이상 하락하면서 19,200원대를 기록했고요.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10월 4일 오늘은 29,9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인데요. 9월 5일 35,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0일까지는 그 추세가 이어지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습니다. 추석 전후로는 가격 낙차가 좀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17,000원대 기록했고 소폭 상승하면서 29,900원대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입니다. 무화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59.23톤이고요. 어제는 26.5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32.67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시죠. 1kg 상품 평균가는 3,469원, 어제는 3,748원, 어제에 비해서는 279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29일과 30일 7,500원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단계별로 하락하면서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4,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4,000원대를 기록했고요. 다음 산지별입니다. 영암군이 최고가 6,5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입니다. 영암군이 2,942원, 목포시가 2,867원, 무안군이 2,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이죠.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전체 반입량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 반입량입니다. 총 95.2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6.58톤 들어왔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28.72톤 반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신고배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35,613원, 최고가 43,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평균가 39,542원이었습니다. 오늘은 35,613원, 어제에 비해서는 3,929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5kg 특품 기준 9월 29일과 30일 65,000원대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43,000원대 최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고배 가격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최근 30일입니다. 9월 5일 7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대가 추석 전까지는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높은 가격이 좀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쭉 하락했고요. 결국은 35,613원의 평균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살펴보죠. 경북 상주시입니다. 18,992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19,341원, 경기 평택시 18,963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안성시가 47,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안성시가 높았습니다. 22,124원. 그리고 나주시가 19,341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일 경락가 확인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일 바로 이 배인데요.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작황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는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추석에 판매된 이 배 맛이 좋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왜 나왔을까요? 작황기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 그리고 추석 명절이 전년보다 10일 빠른 관계로 성숙과 물량이 좀 많이 생산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장 조절제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장 조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배 맛이 좀 떨어졌고 소비자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웠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배 구매를 좀 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점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소비 동향은 어떤지도 점검해 주시죠. 이 배의 경우에는 양대 명절에 소비 물량을 좌우하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이후 현재 출하되는 배는 그 생장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네.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때문에 맛과 당도가 우수해가지고 소비 영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도 뭐 맛있는 배가 출하 중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국내 배 품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이 신고 배잖아요. 이 품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까? 예, 9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농업가증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년보다 재배 면적이 한 5.1% 감소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네, 5.1%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배 수확이 한참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 쪽에서 배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좀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네.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봄 좀 냉해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개화기의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와 5월 우박 그리고 지속된 폭염 등으로 피해가 지금 겹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농작물 재해 같은 경우는 마음이 더 아플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럴 땐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만 해당되고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고 발생 시 사고 신고를 하면 재해 당시 1차 조사와 수확기 2차 조사를 거쳐 농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있고 좀 쉽지만은 않아 맞습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네. 꼭 필요하니까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기상이변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품종에 대한 연구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신화, 창조, 슈퍼골드, 조이스킨 등을 개발해 지금 농가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성과 건강 기능성이 가미되고 생산자가 원하는 노동력이 절감되는 이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8일에 익산시에서요 배 신품종 선정을 위한 현장 평가회가 있었다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평가회에서는 어떤 신품종들이 좀 소개가 됐나요? 그린시스와 슈퍼골드가 좀 소개되었는데요. 그 검은별 분이병에 강하고 당도 12.3브릭스, 과중 460g 내외의 중소가이며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과즙, 담백한 맛이 일품인 그린시스, 그리고 중조생종으로 당도 13.6브릭스로 높고 과중은 570g 내외이며 깔끔한 맛과 풍부한 과즙, 아삭한 육질로 식미가 뛰어난 슈퍼골드가 소개되었습니다. 네, 그린시스와 슈퍼골드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품종들을 직접 개발한 곳에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담당 연구관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배연구소는 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선호할 만한 새로운 배 품종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곳입니다. 네, 더불어서 배 이외에 단감과 블루베리 같은 신품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배 신품종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1에서 2인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변화가 돼서 네, 요즘은 작은 크기의 과실들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실 크기가 좀 작은 것 또는 과실을 선택할 때 외관보다는 맛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맛이 좋은 품종 그리고 기후 관련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를 해서 생산 농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품종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배 연구소 주관으로 배 신품종 선정 현장 평가회가 개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좀 왜 열렸는지 그 점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현장 평가회 같은 경우는 배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소비자가 선호할 만한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품종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네, 동시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 관련 관계자들 간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생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 사업에 활류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신품종으로 그린시스와 슈퍼골드가 소개됐다고 들었습니다. 참여한 농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네, 그 슈퍼골드 같은 경우는 맛이 굉장히 좋아서 슈퍼골드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네, 그린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한 과즙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제 그린시스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런 품종을 먹어본 참여 농가들은 대부분 아삭하고 풍부한 과즙 그리고 달콤함하고 신맛이 적절하게 잘 조화돼서 맛이 굉장히 좋다는 것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런 현장 평가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신품종들을 많이 심어야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이 농가분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농가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른 시기에 수확하거나 맛이 좋은 품종 그리고 뭐 소비가 편리한 품종들을 재배를 해서 일상 소비 시장을 확대를 시키면 결국은 배를 생산하는 농가분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하는 시기가 다양한 품종들을 재배를 함으로써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기를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꽃가루가 풍부한 신품종을 심게 되면 인공수분 작업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게 좀 노동력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농가를 위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여름에는 폭염 그리고 뭐 봄에는 착화불량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품질 관리가 원활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무봉지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나 또 자가결실성 품종 그리고 품질이 우수한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간이 편의 장비를 개발하거나 기계화, 자동화 기술 등의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관님이 보시기에요. 올해 이 배농사를 짓는 농가들 또 내년에 배농사를 지을 농가들에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상 환경이 굉장히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심했는데 예. 이런 애로가 올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나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 수확이 끝난 후에도 나무의 수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수채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충분한 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또 토양 관리 등에 신경을 쓰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배 연구소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먹어본 소비자가 다시 찾는 배, 그리고 이제 농가에게는 높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맛 좋고 저장력 있는 일상 소비용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저희 배연구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배하고는 차별화된 다양한 품종들을 개발해서 제수용 과실로 인식되어 오던 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계속해서 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장 평가회에서 이렇게 소개된 신품종은 재배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지금 익산시에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7억을 투입해가지고요. 신품종 그린시스를 매년 5헥타르씩 늘려가지고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린시스라는 게 슈퍼골드 하루빨리 좀 맛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재 배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배 출하는 지금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명절 이후 좀 급격한 가격 하락과 지금 수확 물량 감소 영향으로 출하량은 전년 평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하를 위해서 한창 일하고 계신 이 농가분들에게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과일의 소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장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선 출하하고 나머지는 저장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출하 전략을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배 시세 어느 정도 가격으로 좀 형성이 될까요? 지금 15kg 상품 기준으로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초반대 경락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 생산량이요, 지난해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감소하면서 전국 생산량이 2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대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소과도 맛만 좋으면은 좋은 경락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배 농가분들 끝까지 좀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집중 분석 코너 확인하시죠. 네, 오늘 직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요, 바로 홍고추입니다.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경매 시황은 어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고추, 생고추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157.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154.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줄어든 반입량이네요. 네, 2.613톤 더 증가한 반입량이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고추 1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36,806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3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36,000원대입니다. 어제는 3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어제보다는 2,489원 하락한 시세로 낙찰이 됐습니다. 홍고추 10kg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시죠. 9월 28일 99,000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세 하락하면서 오늘 현재는 4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이번에는 평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32,000원대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부터는 계속 상승세를 탔었고요. 9월 19일 79,00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36,8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시죠. 홍고추입니다. 강원 평창군 33,327원에 거래됐고요. 네, 강원 인제군 37,362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홍천군도 볼까요? 14,623원에 거래됐네요. 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이 인제군이었습니다. 79,0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창군이 52,0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인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7,36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홍고추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난 9월의 홍고추 가격과 반입량은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난 9월의 홍고추의 그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지난해 대비 반입량은 증가하고 좀 시세는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년 대비 반입량과 시세는 비슷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뭔지 좀 살펴주세요. 전년 동기간 대비 반입 물량이 좀 증가했고, 김치, 주재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지금 소비 물량이 좀 감소했던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고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 되면은 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가장 바쁜 경매사가 바로 이 고추 경매사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또 고추 경매사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통화에서 고추 담당을 하고 있는 손병철 차장입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 가락동에 계셔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좀 다른 곳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계신 건가요? 아, 예. 지금 경남 진주에 고추 출하처 협의차에서 좀 출장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진주까지 출장 가셨는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사실 경매사분들께서도 이렇게 지방 출장을 많이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시면은 산지에서 주로 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주로 맡은 업무는 고추 관련된 업무로 이제 고추의 전반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예. 출하 물량 집화와 그리고 산지 작황 상황 그리고 출하 전 지역별 물량 또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지금 경남 진주 지역으로 출장 가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지금 우선적으로 하절기 강원 지역이 출하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11월부터는 경남 진주권들이 이제 출하가 됨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이제 출하 전 금년 이제 작황 상황이나 출하 물량 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각 장목반원 분들과 그리고 관계자분들 만나 뵙기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예, 예. 직접 보시기에 이 진주 지역의 생육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출하 물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정식 일정이 전년도보다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한 열흘 내서 한 15일 정도 좀 늦어진 상황인데, 뭐 생육은 초반이긴 하나 비교적 작년 대비해서도 양호한 상태이고요. 그래도 양호하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뭐 고추 경매사님들께서 가장 바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바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위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하절기 강원 지역이 출하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또 여름철 강원 지역에서 이제 전남 고창, 그리고 뭐 광주, 영남, 나주 지역,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진주, 밀양 지역이 출하가 이제 바뀌는 시점입니다. 네. 이 시점이기 때문에 수량들이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바빠지는 시기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 수화기를 살짝만 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고추 농가와 또 여러 대화를 하셨을 텐데 현재 이 고추 농가의 농민들은 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절기 출하 지역 농가분들이 그동안 한 2년 동안의 시세가 참 많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뭐 시세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농자재 값이나 이제 비료값, 그리고 인건비 등이 계속 상승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은 예년에 비해서 비싼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든 상황이고, 좀 시세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많이 큰 게 사실입니다. 보시기에 농가들의 홍고추 출하는 좀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우선적으로 조금은 더 진행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작황 등이나 이런 상황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작황 상황을 봤을 때는 무리 없이 출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출하 물량 또 고추의 품위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우선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정식 물량 대비 물량 좀 소폭 증가된 상황이고요. 네. 경상도 밀양, 진주 지역들은 출하 물량은 전년 대비 좀 비슷할 거 예상하고 있고요. 전라도 지역은 고추 품위는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지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좀 상황들은 괜찮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도 지역은 출하가 11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진행 상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고추 농가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뭐 힘들게 농사 지셔서 출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출하하신 상품이 제가 받기 위해서는 상품 품위도 좋아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선별에 각별 더 신경 썼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뭐 농가분들이 위해서라도 올려주신 상품 하나마다 꼭 정확히 파악하고 덕덕하게 받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장 가셨는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스튜디오 나와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 경매사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는데 경매사분들이 자신의 품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뛰어난 애정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스튜디오에 오시면은 저희도 더 좋으련만요. 꼭 네. 다음에 모셔봤으면 좋겠고요. 자, 또 이렇게 전국 각지를 발로 뛰면서 정보 수집을 하시니까 저희가 또 더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네. 자, 손병철 경매사를 통해서 경남 진주 지역의 고추 상황 전해봤고요. 자, 본부장님과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최고가를 받고 있는 산지가 어딘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고 시세를 잘 받고 있는 이유는 또 뭔지도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가락시장 반입량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강원도 평창, 인제, 정선 등에서 지금 최고의 시세를 받고 있고요. 홍고추는 빛깔이 좋고 가격이 단단하며 선별자입이 양호해가지고 좋은 시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 쪽의 홍고추가 현재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홍고추 소비는 월별로 분석해 봤을 때 좀 어떤 추세를 보입니까? 아무래도 건고추 용도로 사용하는 7월에서 9월이 거래 물량이 많고요. 예. 그 위에는 좀 비슷한 거래 물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홍고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홍고추를 말린 건고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에서 건고추 관측을 담당하는 신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건고추 가격 동향은 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일단 올해 그 여름철 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그 2018년산 건고추 출하 초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기상 여건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작황이 양호하면서 그 생산량이 증가해서 현재 그 화관 상품 도매 가격은 이제 전년과 전월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군요. 예. 자, 그러면은 생산량은 어떤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고추의 생산량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그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청에서 올해 8월 30일 날 발표했는데요. 그 네. 전년산 가격 강세로 그 2018년산 건고추 재배 면적은 2017년산보다 2% 증가한 한 28,824헥타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수는 이제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그 최근 기상 여건 호조로 생육이 회복되면서 그 전년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생산량은 그 작황이 나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전년보다는 한 25에서 37% 정도 증가하나 그 평년보다는 22%에서 17% 정도 감소한 한 7만 톤에서 7만 5천 톤 내외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건고추요. 수입되는 물량에 따라서 또 이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10월 수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건고추 수입량은 이제 시세에 영향을 좀 받는데요. 최근 시세가 이제 좀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0월 상순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수입이 좀 원활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낮아도 작년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다소 많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 현재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어쨌든 좀 낮은 상황인데 이 가격이 예.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농민들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평년보다 높지만 전년과 전월보다는 조금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올해 그 생산량 자체가 전년이나 평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년보다는 조금 적어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가격이 전년하고 지금 그 전월보다는 좀 낮다고 해도 그게 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가격이라고는 보기 좀 힘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성철 연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건고추의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게 김치고 그 김치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고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고추의 소비 상황은 어떤지부터 또 본부장님이 짚어주시죠. 예, 가을 김치, 주재료 등이 가격 상승으로 지금 소비 물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 달 소비 동향도 그렇게 좀 확 나아지지는 않겠네요. 예, 지난달보다 크게 나아질 거로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지금 조금 이 전망이 좀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돼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홍고추 출하는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그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출하가 지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요. 예. 출하 물량이 지난달보다 그 약간 많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우리 농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시세겠죠. 시세 그렇죠. 중요한데요. 시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지난달과 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작황기 이상 기온 영향으로 좀 품위간 가격 편차가 심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가락동 365에서도요, 이 고추의 시세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시죠. 네, 10월 4일 목요일 오늘 소매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가 4,55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338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무 고랭지 한 개 상품 평균가 3,268원이었네요. 어제보다 139원 떨어졌습니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32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94원 떨어졌습니다. 붉은 고추도 보죠.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532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7원 상승했습니다. 배 신고입니다. 10개 상품 평균가는 35,675원.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1,315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사과, 홍로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25,457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638원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네, 수요일 기준입니다. 8,480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기준은 똑같고요. 역시나 10월 3일 수요일 4,319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도 보겠습니다. 10월 3일 수요일 2,032원에 판매됐고요. 화요일보다는 떨어진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0월 3일 2,034원에 판매됐고요. 역시나 화요일보다 떨어진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네. 10월 태풍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인데요. 지금 농촌들려 큰 한창 수확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요. 또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은 일요일에도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폭풍 해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안전과 농작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발 아무 일 없이 네. 무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 고맙습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양파, 무화과, 풋고추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방송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